그래서 탈북을 하겠다라는 건데, 당신은 왜 탈북을 하고 싶죠? 이유가 없어. 그냥 탈북을 하고 싶은 거야. 남한으로 가고 싶은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이유를 만든다면은 어떤 자유를 위해서, 꿈을 위해서, 이 영화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 이걸 위해서 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 영화의 감독님과 규남의 희망사항이고, 언뜻 봤을 때 명백한 이유가 있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얘기는 무엇인가, 바로 탈주 리뷰가 되겠습니다. 영화 탈주, 이종필 감독 작품이고, 이종필 감독은 영화 감독으로도 유명하시지만 또 배우로도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정범 감독의 아저씨에서 형사로 나오면서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보여줬던 배우분이시기도 하고요. 그 후로 이제 상업영화를 많이 나오시지 않았지만 독립영화에서 주인공을 많이 맡으시면서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연출로도 활동을 하는 이런 분이 바로 이종필이라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종필 감독의 전작 중에 가장 유명하고 최근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저는 이거 되게 좋았거든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제가 뭐 비판도 많이 했고 뒷부분이 너무 유치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지만, 어쨌든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같은 경우는 실화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설명을 했고, 또 이제 여성 서사를 아주 잘 보여줬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성 3인조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우리나라에서 흔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한 시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후반부의 진행이 좀 아쉽지 않았나, 후반부에서 힘이 확 풀리는 그런 경향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이후에 탈주라는 작품으로 이번에는 남자 주인공 2명을 데리고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이 탈주를 보면서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이제 이런 영화들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리고 탈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함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탈주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탈주를 한다고 한다면 벗어나서 달린다는 뜻인데, 이 벗어나다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의 벗어남인가,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사람마다 다를 거고요. 이 해석에 따라서 이 영화에 대한 어떤 리뷰나 평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사실상 요즘의 갑갑한 현실, 항상 이런 것들은 은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갑갑한 현실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청춘들의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집중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굉장히 치명적인 스포일러, 그러니까 결말까지 모두 말씀드리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리뷰를 감상하시는데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인공부터 보죠. 주인공은 이재훈 씨가 연기를 했고요. 이름이 규남입니다. 임규남이죠. 얘는 어떤 친구냐면 전역을 앞둔 인민군 중사고 최전방에서 일을 합니다. 이 최전방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남쪽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규남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느냐, 얘는 탈북을 하고 싶어 한다. 영화의 제목으로 말씀드리자면 탈주를 하고 싶다. 지금의 현실에서부터 탈주를 하고 싶다. 요거를 원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최전방에서 일하는 북한군 병사가 탈북을 생각한다 라는 거고, 실제로도 우리 역사에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노크 귀순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귀순을 원하는 병사, 북한군 병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인물인데 얘가 뭐라고 지내냐면, 남들이 다 자고 있는 새벽에 눈을 떠서 혼자 치밀한 계획을 짜요. 어쨌든 지금 얘가 생각하는 거는 일반적인 탈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탈북을 생각할 때 일반적인 탈북이라고 하면 탈북은 브로커를 통하는 겁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체류를 하다가 공안의 눈을 피해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오는 요런 루트를 보통은 타요. 이게 보통의 탈북이고, 이 하드코어한 탈북은 뭐냐면 이제 군사 분계점을 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을 넘고 비무장지대를 지나서 노크 귀순하듯이 귀순을 하는, 요게 이제 하드코어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규남 같은 경우는 그런 하드코어한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냐, 바로 지뢰밭을 통과할 계획이죠. 지뢰가 있는 위치, 어디에 땅굴을 파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지도를 만들었어요. 지도를 만들어서 지뢰를 피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지뢰를 피해서 왔던 노크 귀순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하겠다라는 건데, 당신은 왜 탈북을 하고 싶죠? 이유가 없어. 그냥 탈북을 하고 싶은 거야. 남한으로 가고 싶은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이유를 만든다면은 어떤 자유를 위해서,
꿈을 위해서, 이 영화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 이걸 위해서 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 영화의 감독님과 규남의 희망사항이고 언뜻 봤을 때 명백한 이유가 있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군인이 탈주하는데 굳이 이유가 필요할까?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가 필요해? 뭐 이렇게 묻는 것처럼 우리는 이유가 없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유가 있는 편이 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규남은 특별한 이유라든지 구실 없이 그저 자유를 위해서 혹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혹은 꿈을 위해서 탈주를 하려고 한다라는 인물이죠. 반면에 이 계획을 눈치챈 친구가 있었어요. 얘가 이제 동혁이라는 인물이죠. 같은 소대에 있는 부하인데 규남의 계획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이 동혁이가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중사님, 탈북하실 거죠? 남쪽으로 가실 거죠? 그러니까 규남이가 아니라 그래요. 다 알고 있으니까 저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규남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일이 난 거예요. 자기 혼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탈북을 할 계획을 전부 세워놨는데 동혁이가 자기를 데리고 가달라는 거죠. 얘는 엄마랑 누나가 이미 탈북을 한 상태야. 탈북민이야. 근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연락이 전혀 안 되니까 너무너무 궁금하고 엄마를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얘는 비교적 명확한 이유가 있죠. 탈북을 해야 되겠다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규남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탈북할 마음 없어. 나는 탈북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주거든요. 이게 아이와에서 만든 카세트 테이프고, 제가 이거를 매불쇼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 왜 아이와인가를 물어봤던 이유가 사실 고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 아이와가 2006년인가? 이때 사라진 기업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걸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게 하려는 의도로 아이와를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세트 테이프를 동혁이한테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너 갖고 싶어 했잖아 이러면서 준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혁이를 달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 카세트로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이 라디오에서 바로 자이언티 양화대교라는 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자신의 이야기가 몽타주로 이렇게 흘러가요. 몽타주로 흘러가면서 자신의 과거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이 양화대교, 제가 개인적이지만 저는 양화대교를 굉장히 싫어해요. 이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유가 뭐냐면 양화대교가 신파대교이기 때문에, 신파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친구가 노래방에 가면 항상 양화대교를 불렀습니다. 정말 제발 그만해, 하지마, 때려쳐 라고 하는데 제 친구는 계속해서 양화대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아버지가 잘 살아 계세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양화대교를 굉장히 싫어하고, 무엇보다 이 양화대교를 듣는 순간 이 영화의 분위기,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듣는 순간에 그 현실의 자이언티가 생각나고, 양화대교의 그 노래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사연들, 그런 게 떠오르면서 영화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양화대교가 이 영화에서 어울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죠. 어쨌든 동혁이는 여기서 이 얘기를 듣고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혼자 탈주를 하는 거죠. 이 혼자 탈주가 성공할 리가 없잖아요. 규남의 지도를 훔쳐서 자기 혼자 탈주를 계획했어. 탈주를 시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규남이가 이 얘를 잡고요. 얘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잡게 되는데 둘 다 걸리게 되죠. 이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둘이 이제 고문을 받는 상황이 돼요. 여기에서 이 고문 중에 이 동혁이가 규남을 지켜주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고문 도중에 야, 이 지도 누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동혁이가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하느냐? 여기서 보이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얘가 보이부 소속인데요. 소유자하고 이름이 리현상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얘가 나타나서 이 모든 일을 해결을 하게 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낸 결론은 둘 다 총살하자. 그때 리현상이 얘기를 해요. 둘 다 총살하자고? 그거 아니다. 한 놈은 총살, 한 놈은 영웅으로 만들자.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 이거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한 부대에서 탈주병이 2명이나 나왔다
라고 보고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탈주병이 한 명 나왔는데 그거를 따라가서 잡아낸 인민의 노력 영웅이 나오는 게 좋겠냐 라고 묻죠. 근데 실제로 얘네들이 영웅이 있었다라고 보고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하기로 하고 이제 현상이 걔를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다른 장교들을 전부 다 제압하고 보위부 소속으로서 강력한 끝발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현상이고요. 저는 이 구교환 배우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멋진 연기를 할 수가 있는가. 사실 이 캐릭터 리현상이라는 캐릭터의 어떤 설득력을 만들어준 게 구교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가게 되는데 사실 이 둘은 고향 친구였다라는 거죠. 고향 선후배 사이? 라고 할까요? 사실 리현상네는 대대로 이제 잘 사는 그 안에 고위 엘리트 그 자체인 사람이고, 지금 여기 있는 규남이 같은 경우는 피지배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상의 아버지도 노동당에서 높은 인물, 군에서 높은 인물이었고, 그 높은 인물이다 보니까 규남의 아버지가 비서처럼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규남이 이제 현상을 만나서 살아나게 되는, 영웅이 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얘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얘를 이제 머무름이나 만족 혹은 그침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의 현 상황에 만족하고 지금의 현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인물이 리현상이라는 인물이기도 한데, 얘는 규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은 어떤 종류의 운명이냐면 규남을 계속해서 잡아 끄는 운명이에요. 잡아서 자꾸 끌고 가. 어디로 끌고 가느냐? 바로 이 북한이라고 하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세계로 자꾸만 끌고 가는 그런 피할 수 없는 운명. 이게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치 동혁이에 비해서 규남이는 여기서 풀려났고, 그래서 지금 영웅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사실 규남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규남은 남쪽으로 가고 싶어, 얘는. 근데 얘가 자꾸 북으로 끄는 거야. 북으로 자꾸만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는 도망쳐서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계속 끌고 가게 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현상이라는 인물입니다. 뒤돌아보면 계속 있고 항상 자기를 쫓아와서 가운데로 데려가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규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최전방을 통해서 남쪽으로 탈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남쪽으로 가지 못하면 다시 중앙으로 가야 돼요. 북한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규남에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영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역하면 뭐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규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죠.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북한 노동당 말하는 거죠. 북한은 원래 그런 거예요. 당에서 가라고 하면 가고, 당에서 살으라고 하면 살고, 당에서 죽으라고 하면 죽고,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규남은 거기에서부터 탈주하려고 한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 현상이 마련해준 사단장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보직을 받아서 군생활을 더 하게 된다면, 규남은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나의 의지, 내가 살고 싶은 어떤 삶의 모습, 나의 꿈, 나의 바람,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나의 자유를 말살하고 나를 죽이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달려가는 규남의 표정은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의 모습인데 이렇게 춤도 추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보위부의 끝발이 강력하다. 그리고 북한 사회의 어떤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춤추고 있는 데서 이제 탈주를 하게 되죠. 탈주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도망치냐면, 아무 장성이 술 먹고 취해가지고 몸 못 가누는데 얘가 가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열려있는 장군차 아무데나 태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이 아무 장성은 뭐냐면 입구를 통과하기 위한 출입증 같은 거죠. 장성은 뭐 가다가 뭐 대충 죽이거나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장성이랑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이 영화의 가장 좋은 부분들 이 나오게 된다. 저 이런 씬도 너무 좋고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규남이 위기에 봉착하고 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이거를 해결하는, 위기와 해결이 반복되는 질주를 하거든요. 이 질주가 시작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콩닥콩닥하게 만들어요.
위기가 나타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뛰고 저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지? 걸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손을 막 쥐게 만들어.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첫 번째로는 운이고요. 두 번째는 임기응변.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력. 이거를 바탕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이 규나미가 위기에 닥치게 되니까 운과 임기응변과 압도적인 행동력 이거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장교한테 걸렸어요. 이 장교가 의심해요. 너 뭔데? 너 보이부라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저 보이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갑자기 암호장성 차에 있었던 그 선글라스를 딱 끼면서 뭔가 있는 척 이렇게 싹 웃어 보여줘요. 그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 연기를 하는데 그게 먹혀 들어가. 규나미가 엄청나게 대범하게 진짜 간 크게 행동을 하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은 같이 간이 쪼그라드는 거야. 같이 콩닥콩닥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긴장감이 넘친다. 긴장감이 넘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만든 부분이다. 그 다음에 총격신들 이런 것들도 초반부, 중반부까지는 정말 나쁘지 않았다. 괜찮았다. 달려가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게 다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망을 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중반부터 이 영화가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어떤 식으로 흐트러지게 되느냐? 바로 이솜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솜과 불황민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영화는 잘못되기 시작해요. 일단 첫 번째, 이 인물들이 왜 나온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나온 거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걸까? 무엇을 말하려고 한 거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 영화를 보면서 이 불황민들이 나타나면 새로운 세력이잖아요. 이거는 제3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치려는 규남과 그걸 잡으려고 하는 인민군, 이 단순한 구도에서 갑자기 제3의 세력이 등장했고 이들은 남동생을 구하려고 해.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왜 나타난 것이며 도대체 총은 왜 저렇게 많이 갖고 있고 군인 출신인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뭐길래 얘네들이 나타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에 대한 게 설명이 안 돼요. 하나도 설명이 안 돼.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나타났을 때 이 부분이 많이 잘려나간 것 같아요. 뭐가 있었겠죠. 이들이 등장한 거에 대한 어떤 스토리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다 잘려나갔어. 다 잘려나가서 이솜 부분은 뭐만 남냐면 그냥 편의적 진행이구나.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그런 진행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들의 이야기가 설명이 됐으면은 분명히 그게 이런 이유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완전히 핀치에 몰렸어. 이 핀치를 해결을 해야 돼. 핀치에서 벗어나야 돼요. 저도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주인공을 핀치로 몰아넣었거든요. 몰아놨는데 여기서 일단 스토리가 진행이 되려면 얘가 여기서 나와야 돼. 근데 이거를 말이 되게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말이 되게 설명하려면 진짜 머리를 쥐어짜서 어떻게든 얘가 설득력 있게 멋지게 그것도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죠. 그런 거 생각하기가.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이 조력자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조력자가 나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의 편의적인 진행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게 편의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솜을 등장시키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영화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얘네들은 그 주인공 두 사람을 구출하고 그들을 도망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능적인 역할만을 수행했다. 그래서 사실 이솜 장면은 저는 되게 아쉬웠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영화는 좀 이상해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은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송강 부분이 좀 많이 이상해요. 이분이 이제 송강이라는 분인데 송강은 분명히 현상의 과거에 뭔가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현상의 과거에 대해서 뭔가 감동한 듯처럼 보이고 야 네가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연주했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도 잘 설명이 안 돼. 이 송강과 현상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현상의 과거가 좀 뭉뚱그려져요. 좀 오묘해지는 거지.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영화에 나온 송강을 보다 보면은 그냥 잘생겼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보면은 영화에 딱 나오면 저 사람 되게 잘생겼는데? 그리고 둘이 대화를 나눌 때도 되게 잘생겼네? 그냥 잘생긴 사람이 있는 거야. 뭔가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괜히 현상이한테 시비 걸고 피아노 한번 쳐보라 그러고 자기 피아노 못 친다 그러는데 계속 치라 그래가지고 강제로 치게 만들어요.
하긴 뭐 송강이 치라 그러면 쳐야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잘생겼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 잘생김 이외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인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상의 캐릭터가 전 좀 이상했어요. 사실 현상 캐릭터를 잘 만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왜냐면 이 현상의 캐릭터가 그냥 무지막지한 추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섬세함도 있고 자기가 실패했다는 데서 오는 그런 열등의식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약간 결벽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드러나서 사실 이 구교환이 연기한 현상은 구교환의 연기력 때문에라도 설득력을 갖게 되는데,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 현상이라는 인물은 좀 오글거릴 수 있어요. 이 오글거림이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신 좋았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현상의 유능함이 이 장면에서 드러난다는 부분이 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솜 장면의 의미를 뽑자면 저는 현상의 유능함이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현상이 첫 번째로 막 지도 보면서 전술 지시하는 거 있잖아요. 전술 지시하는 걸 보면은 그냥 가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거 알게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몰이할 때 보면은 지휘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판단력이 되게 좋아. 그래서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변수 대응력, 이런 게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현상의 어떤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데에는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긴장감이 생겨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영화가 이미 흔들려 버려서 이솜 캐릭터와 그들 때문에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졌고, 현상의 유능함이 드러나는 부분도 현상이 데리고 다니는 부하의 실수, 이 부하의 실수로 이게 무너져 내리면서 사실 이제부터는 영화를 좀 되돌리기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유능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솜 부분이 빠지고 현상의 유능함이 조금 더 강조되고 조금 더 극한의 상황으로 그 둘을 몰아버렸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엄청나게 강력한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저는 이 현상 캐릭터는 정말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는데, 본인은 음악이라고 하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좌절된 사람이거든요. 그 좌절된 데서 멈춰 있었던 이 현상이 자유를 찾아가는 규남을 쫓아간다는 내용 자체는 너무너무 좋지만, 그 자유를 찾아가는 규남을 바라보는 현상의 어떤 내적 갈등이나 현상의 어떤 선택에 대한 것들이 설명이 좀 적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상 캐릭터가 좀 너무 만화적으로 소비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제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탈주에서 제일 심각했던 부분들, 후반부는 왜 제가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런 지적을 하면 라이너가 또 너무 지엽적인 부분들에 집착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엄밀하게 말해서 탈주가 중심이 되는 영화예요. 그러면 이 캐릭터들의 행동이 설득력을 줘야만 해요. 즉 다시 말해서 규남과 동혁의 행동이 설득력이 없어지면 영화 자체가 힘을 잃어버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총을 너무 안 맞아. 굳이 저는 이렇게 연출을 왜 그러셨을까 싶은데, 물론 중간에 총을 맞거든요. 총을 맞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총을 맞아야 된다는 거를 잘 인식하고 계신 건데, 총을 난사를 한단 말이에요. 난사를 하는데 안 맞아. 그리고 필요할 때만 맞아. 전개상 지금쯤 맞아야 돼, 그럴 때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사를 해도 총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이 영화의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혁이 허벅지. 요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동혁이가 허벅지에 총을 맞았어. 달리다가 총을 맞았어요. 허벅지에 총을 맞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허벅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이 지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총을 맞으면 아플 거 아닙니까? 제가 총을 맞아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분명히 동혁이는 허벅지를 맞고 피가 콸콸 쏟아졌고 그 다음에 절뚝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둘이 인민군 가득한 곳에 동혁이가 떨어져. 그래서 주변에서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했는데 걔네들이 그냥 휙 돌아서 이렇게 행진을 해요. 오라고 하니까. 근데 그 앞에 현상이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동혁이한테 이 철모를 씌워줘. 그 다음에 컷이야. 이 장면으로 이어져요. 다 같이 도열해 있는 거야. 도열된 병사들 앞에 현상이 나와서 외치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동혁이는 어떻게 됐을까? 동혁이는 그러면 철모를 쓰고 이 행렬에 같이 갔다는 말인가? 근데 얘네들은 제식으로 움직이잖아요. 발 맞춰서 걸어야 되고 다리도 쫙쫙 뻗어야 되잖아. 어떻게 걸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허벅지에 총을 맞았던데 어떻게 걸었지? 총을 메고? 그리고 군복이 분명히 총알을 맞았으니까 구멍이 났을 거고 여기에 피가 그래도 젖어 있을 텐데 주변의 병사가 아무래도 시야 안에 수십 명은 걔를 보고 있을 텐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챘다는 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부목을 묶으면 그거를 병사들이 볼 거 아니에요. 쟤 부목을 묶었네? 왜 부목을 묶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허벅지에 총을 맞았는데도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는 부분에서 완전히 기대감을 잃게 돼버려요. 세 번째로 되는 것들이 총 맞고 달렸다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매부쇼에서 감독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여기서 스쳤다. 근데 영화에서는 분명히 총이 맞아서 팍 했어요. 물론 총을 맞는다고 팍 하진 않겠죠. 다른 영화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요즘 전쟁 영화에서는 총을 맞는다고 해서 날아가거나 몸이 이렇게 확 되거나 그러진 않죠. 요즘 영화에서는 총을 맞으면 딱 멈춰서 나무 토막처럼 쓰러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총을 맞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스쳤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맞진 않은 거죠. 영화에서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스프린트 할 수 있었다. 뭐 요거는 뭐 안 맞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영화를 잘 못 본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 긴장감이 다 없어지고 이 영화에 대해서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떤 장면들이 이상해지냐면 바로 요게 이상해져요. 이 장면이 뭐냐면 늪을 건너가는 장면인데 이 늪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어야 되는데 요게 좀 아쉬워지는 거야. 늪이라고 해야 되나? 늪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요거는 굉장히 깊은 진흙탕? 진흙탕인데 계속 밑으로 빠지거든요. 요것도 사실 뭐 메타포라면 메타포고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어떤 북한에 대한 얘기고 이겨내려고 해서 결국 마침내 일어나고야 마는 이 캐릭터, 그러니까 규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지나 강렬한 에너지 이런 걸 표현하는 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규남이가 이재훈 배우의 아주 훌륭한 연기 때문에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저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장면을 보면서 규남이 여기서 일어나서 딱 잡았을 때 사람들이 뭔가 환희를 느끼고 해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안 생기고 이거를 보는 순간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늪 부분이 진짜 좀 아까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영화관에서도 이 부분에서 좀 사람들이 좀 아쉬운 탄식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말입니다. 결말 얘기하자면 이 영화의 줄거리는 좀 잘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도망쳐야만 하는 규남. 나는 실패를 하고 싶다. 실패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좋다. 라고 얘기하는 규남이 있고 그리고 도망치는 자를 맹목적으로 쫓는 그 안에서 과거의 자신을 겹쳐보는 이 두 인물의 대결이라는 구도는 굉장히 흥미롭죠.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주제의식이 감동을 받을 만한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의식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런 거죠. 이 탈주가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탈주를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하나의 은유로 바라보자는 거잖아요. 이제 규남의 달리기는 지금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어딘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이들의 달리기다 라고 감독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그런 주제를 갖고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긴장감도 있고 재미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북한과 남한의 이야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영화는 이데올로기에 너무 약해요. 그리고 북한과 남한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비판할 수 있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위대한 국가처럼 보이게 만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감독님의 생각은 이데올로기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데올로기를 보지 말고 그냥 청년의 이야기 혹은 어딘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감독님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쨌든 북한이잖아요. 북한을 보는데 이데올로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거는 너무 어려운 얘기야. 그러니까 마치 코끼리를 보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거나 동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 남과 북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남과 북의 이야기이고 이데올로기이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대한민국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데올로기를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이제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청년 이제 창업 대출 이걸 받는 부분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청년들이 스타트업 하겠다고 창업 자금을 대출받아서 도전하는 것이 꿈을 향해 달리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가? 저거 좀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국뽕이 좀 심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양화대교, 한강 다리 위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거기가 양화대교겠죠? 정말 양화대교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찬가지로 양화대교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웠다. 그저 청년들이 달리는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청년들이 달리는 이야기는 다르게도 그릴 수 있어요. 이데올로기를 생각하지 않고 달리면서 이것이 바로 청춘의 달리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딘가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청춘의 달리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이 이미 전에 있었어요. 엑시트죠. 엑시트에는 이데올로기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재난이기 때문에, 그 독가스가 퍼진 재난, 독가스로 가득한 그 도시가 바로 청년 세대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인 거고, 그 현실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 두 사람은 계속해서 달려요. 미친 듯이 달린단 말이에요. 그 달리는 것이 전체적인 은유인 거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달리기로 어떤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창고에 어느 정도 있었던 영화이긴 하겠지만, 탈주가 보여준 모습은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북한이 등장하고 사상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자이언티는 아무 죄가 없지만 이 양화대교가 자꾸 나오는 부분은 저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사실 저는 탈주에는 좋은 점수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삼진그룹이 탈주보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탈주는 저는 좋아할 수가 없는 작품인 것 같아요. 물론 재미는 있고 볼만은 하지만 이거를 좋은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점수 기준으로는 4에서 5점 정도, 그 정도 되는 작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양화대교 언급을 반복하는 건 개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아쉬웠고, 결말까지 이어지는 부분이라든지 개연성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감독님이 조금 더 자신의 뜻을 밀어붙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데올로기 문제가 굉장히 크지만 영화 자체로 보면은 못 만든 영화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평작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에서 탈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